정현의 스포츠. 안치용,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나와 계신데 안치용 의원님은 어디로 보내신 거죠? 아까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방송 잘하라고. 자기는 떠났대요. 어디로 도망가셨죠? 휴가 다녀오신다고요? 아하. 네, 하면서 아주 밝은 목소리셨는데 네. 부러울 따름입니다. 휴가 안 가시나요? 저는 다음 주에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달아 자리를 비우시는데 그래서 안치용 해설위원 대신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계적이시죠? 네. 자, KBO 리그가 올스타전을 앞뒤로 해서 지금 짧은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자마자 근데 롯데 구단으로부터 굉장히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롯데구단 지난 19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오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양상문 감독 그리고 이윤원 단장이 자진 사퇴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롯데는 전반기 34승 2무 58패를 기록해서 전반기 꼴찌 수모를 당했는데요. 특히 이게 144경기 체제에서 처음으로 전반기 꼴찌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에 현장과 프런트 수장이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고요. 양상문 감독은 1986년 청보 핀토스 허규현 감독 이후 부임 첫해 시즌 도중 경질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참 2019 시즌의 전반기를 돌아보면 성적도 성적인데 경기력을 봐도 이러한 극약 처방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가 지금 전반적인 각종 그 타격 수치, 투구 수치가 다 하위권인데요. 타율은 리그 9위고요. 득점은 7위, 홈런은 또 8위에 머물렀습니다. 롯데 하면 사실 이 화끈한 공격 야구가 좀 강점이었는데 네. 올해는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또 투구 타저 시즌이 됐는데 투수력도 상당히 엉망입니다. 지금 팀 평균 자책점이 유일한 5점대 구단이고요. 리그 피홈런도 무려 85개로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투타 모두 최악의 지표를 찍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원래 야구에서 이 하위권 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딱 특정 선수 한둘이서 투타에서 이렇게 팀을 이끌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올 시즌 롯데도 전반기가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투수진에는 레일리 선수가 20경기에 나와서 평균 자책점 3.57, 3점대로 잘 던졌고 그리고 또 5승을 따내긴 했지만 나머지 피처들이 너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노경호 선수와 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타자도 지금 이대호와 손아섭 선수가 지금 이대호 선수가 2할 8푼 5리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2할 9푼 1리고 손아섭 선수는 홈런도 두 자릿수를 지금 치지 못하고 6개의 홈런에 그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왜 보강을 그러니까 이제 팀 연봉 1위 팀인데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데 보강을 했느냐. 왜 선수를 필요한 선수를 잡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롯데는 마운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선발 후보들이 실전에만 나가면 모두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렇다 보니까 팬들도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좀 많이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도선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1992년에 이 롯데 자이언츠의 단장을 하셨던 분이 네네. 그 필승 전략 롯데 자이언츠라는 당시의 그 책이 다시 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무려 몇 년 전 책입니까? 이게 27년 전 책이 그 당시에 첨부를 찍었던 책이 다시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92년인가 그럴 건데 제가 태어난 해일 거예요 아마. 예. 그때 태어났어요. 예. 제가 목차를 딱 한 3-4개 정도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롯데 자이언츠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점수를 매우 어렵게 얻는 반면에 매우 쉽게 잃는다. 그리고 산발 안타는 많이 나오지만 집중타가 드물고 병살타가 고비마다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난히 재미가 없는 시합이 많고 개운치 못한 시합 운영으로 불쾌한 패배를 많이 당한다. 고급 야구를 못하고 우둔한 야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 목차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팬들은 사이다 같은 목차다, 사이다 같은 내용이다, 통쾌하다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구단은 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하고 다시 또 인터뷰를 한 내용도 제가 봤었는데 약간 이렇게 고액 연봉의 선수들을 좀 네. 2군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롯데인데 후반기는 누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되나요? 일단 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로 후반기를 맡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최대 관심은 이제 단장입니다. 단장은 현장 지원뿐만 아니라 구단의 그러니까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이게 마냥 비워놓을 수만은 없거든요. 일각에서는 최근 KBO 리그 추세에 따라 현역 시절 롯데 출신의 인물이 단장 취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SK에서 감독을 지냈고 또 육성 총괄을 지낸 김용희 지금 KBO 경기 감독관이 하마풍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하지만 롯데가 그간의 그 선택 과정을 보면 모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던 구단이거든요. 그룹 내의 인사에게 뭐 키를 잡게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양상문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 다른 하위권 팀들에게도 지금 기아 타이거즈도 그렇고 참 이 감독 경질의 옵션을 사용하려는 팀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령탑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하나 이글스를 이끌고 있는 한용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화가 9위까지 쳐졌는데요. 지난해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이끌었다는 이 공은 있는데 지금 꼴찌와 승차 없이 9위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적에 따른 부담이 좀 큰 상황이고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김한수 감독은 지금 7위인데 올해가 3년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순위로 좀 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이 없다면 올해가 끝나고 김한수 감독은 삼성과 결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저께 그 한용덕 감독한테 공식 인터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올스타전 때는 프리하게 인터뷰도 다 해주시고 하니까 뭐 그래서 뭐 자극적인 질문이 없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용덕 감독의 답변이 어제 온 게 당분간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기아의 김기태 감독이 물러났고 그리고 이제 양상문 감독까지 물러났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한롯기에서 한화 이글스 감독만 지금 사령탑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뭐 궁금하기 때문에 공식 요청을 한 거고 한용덕 감독은 굉장한 지금 프레셔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경기 같아요. 중에도 한용덕 감독이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인상을 좀 많이 찌푸리는 장면. 얼마 전 경기에서는 물통을 또 이렇게 던지는 장면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이 실책이나 좀 안 좋은 장면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곳이 그 벤치거든요. 그래서 사령탑 수장이 좀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뭔가 지금 압박감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 제 자체 이 카카오톡으로 그 롯데 팬들한테 차기 감독 누군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뭐 물론 예상하는 한 감독이요? 15명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이 로이스터 감독. 외국인 감독. 7분이 그렇게. 7명입니다. 얘들 뭐 분이라고 붙여주기도 좀 그렇고 제 지인들 중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2등이 홍성훈 선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3등이 조성환 선수. 그러니까 좀 젊은 층 그 롯데 이 자체 조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주위의 여론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외국인 감독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SK에서 또 힐만 감독의 성공 사례가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이런 그 야구에 대한 열망은 정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없이 정말 페어하게 외부에서 한번 오셔서 이 정말 지금 쓰러져가는 롯데 자이언츠의 그 키를 이 정말 캡틴 자리를 누가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을 제 자체 조사로 느꼈습니다. 이건 뭐 정말 비중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재미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세윤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 감독을 쉽게 선임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서 KBO 리그가 올스타전을 펼쳤는데 참 이번에는 올스타전도 개최하기까지 정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원래는 퓨처스 올스타전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금토일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면서 19일에는 퓨처스 올스타 팬사인회를 제외한 모든 일정이 취소됐고요. 다음날 20일에도 비가 그치지 않으면서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우천순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1982년 프로야구 원년부터 열린 올스타전이 딱 한 번 취소된 적이 있는데 그게 네. 1983년이었거든요. 무려 36년 만에 이게 올스타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이제 비가 그쳤고요. 그라운드 정비를 6시부터 시작했어요.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그 정도로 KBO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행사니까 네. 부담이 좀 있었고 외야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그 팬사인회를 시작으로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소화됐습니다. 참 그래도 경기만큼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올스타전이 좀 참여형 올스타전이다. 팬들이 좀 많이 참가를 했어요.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그 슈퍼 레이스라고 네네. 팬들과 선수들이 함께 달려서 그리고 키움이 1등을 했고요. 또 키움이 그 퍼펙트 피처라고 그 방망이 이렇게 세워놓고 맞추는 게 있어요. 네네. 과거에는 선수들만 나서서 맞췄는데 지금은 그 어제는 그 여성분이 나와서 이걸 맞추는 그 장면이 또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참 여러 가지 또 선수들이 그 복장 복장 네. 퍼포먼스. 그쵸. 저도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은데 베스트 퍼포먼스. 그렇죠.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놀기도 잘한다고 SK 선수들이 다 했어요. SK 선수들 뭐 최정 선수가 홈런 공장장이라는 예. 애칭에 걸맞게 작업복 입고 나왔고 자복부에 안전모를 썼어요. 안전모까지 맞아요. 썼고요. 그다음에 로메가더, 그러니까 로맥 선수가 메가더 그 복장하고 선글라스에 파이프까지 물었고 우사인 볼트 애칭에는 고종욱 선수가 정말 자메이카의 그 옷 입고 예. 일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도미니칸인 한동민 선수도 도미니카 국기를 예. 반 정도 이렇게 걸치고. SK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고종 선수는 그날 3회 초에 일단 그 안타를 쳤는데 또 얘가 번개 그 진짜 내 안타를 빠르더라고요. 치고 나서 저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가서 또 이 우사인 볼트 세레머니를 하는 네. 장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것도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또 홈런 레이스도 재미있었죠. 로맥 선수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로맥 선수가 이제 제리 샌즈 선수, 키움의 샌즈 선수하고 결승전에 붙었는데요. 로맥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런데 최정 선수 지금 홈런 레이스 1위거든요. 네. 참 이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예선에서 홈런을 빤 게. 네. 공장이 휴업을 했네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올스타전이 정말 홈런 레이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올해 전반기를 결산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이 공인구라는 게 저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명 만나봤더니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에 나가기 싫어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공이 안 나가기 때문에 가서 정말 이 빵개 칠까봐 그러다가 이제 최정 선수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결산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 공인구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홈런 레이스까지 적용을 또. 네, 홈런 레이스에 총 23개 나왔어요. 제가 이걸 어제 사실 몇 개 나올지 궁금해서 카운트를 해봤는데 23개면은 이거는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승엽 선수도 거의 그러니까 홈런 레이스 결승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총 그 레이스에서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소했던 수치입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예선에서만 30몇 개를 쳤는데 네, 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인구가 때문에. 달라졌기 네, 때문에. 공인구 때문에 이거 큽니다 정말. 좋습니다. 본 경기 결과도 살짝 짚어볼까요? 드림 올스타가 나눔 올스타에 9대7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한동민 선수가 또 SK 선수인데 펄펄 날았습니다. 4개의 안타를 따냈는데 이게 모두 2루타였고요. 그리고 9회에 또 이 극적인 장면이 나왔던 게 6대7로 역전을 당했어요. 예. 허용당했는데 그때 또 2타점 적시 2루타를 날리면서 2루타만 4개 친 타자는 그 올스타전에 한동민 처음이었고요. 한동민 선수는 대회 MVP를 차지하면서 3,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차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6일 금요일부터는 후반기 일정에 들어갈 텐데 가을 야구를 향한 순위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은 더가우 단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기 전망하기 전에 이제 전반기를 총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은 어떻게 전반기를 평가하시나요? 저부터 할까요? 먼저 아까 하시죠. 김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새 공인구는 무서웠다. 아, 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홈런 2위가 최종 선수 22개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29개였어요. 네. 7개 차나이 나고 지난해 20개 홈런을 넘긴 선수가 8명인데 올해는 단 3명. 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지금 홈런왕이 다 40홈런인데 지금 이 페이스면 40홈런이 좀 넘기 힘들거든요. 어허. 네, 그런 장면. 그리고 투수들도 지금 보면요. 평균 자책점 2점대 투수가 무려 7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단 2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공인구 효과는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롯기의 몰락. 한롯기의 몰락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거고 저 사실 이제 공인구를 좀 엮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LG의 도약을 저는 꼭 넣고 싶습니다. LG가 지금 4위 52승 42패로 지금 플러스 10 5할 오픈 3리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과 지금 LG가 3, 4등인데 모처럼 또 가을 야구에서 한지붕 두 가족 시리즈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후반기를 또 지켜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전반기 순위를 말 나온 김에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SK가 64승 1무 31패, 5월 승률 마진에서 무려 플러스 33개를 네. 기록하면서 전반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6월 이후에 28승 11패,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간 키움이 59승 39패로 2위에 자리했고요. 두산은 3위, LG는 4위, 아까 말씀해 주셨고 5위는 NC인데요. NC가 좀 5월 승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즌 전반기 막판에 47승 1무 46패를 기록하면서 5위, 5할 승률을 넘기면서 5위자에 자리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5할 승률 이상이지만 또 6위부터는 최하위까지는 5할 승률 미만을 기록 중인데 네. KT가 47승 1무 49패로 6위, 7위는 삼성, 8위는 기아, 9위는 하나, 최하위는 롯데입니다. 이들 팀들의 승률은 제가 일부러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화하고 롯데는 예. 이제 한화가 3할 7푼 1위, 롯데가 3할 7푼이니까 유의하게 두 팀이 네네. 3할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짚어주셨네요, 결국에. 일단 그 6위 KT가 승률이 4할 9푼이니까 거의 5할 승률에 가깝잖아요. 1위부터 6위까지랑 그 밑에 7위부터 10위까지랑 그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역시 지금 보면은 이 승부처의 관전 포인트는 NC와 KT의 5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6강이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7위 삼성부터 10위 롯데까지의 격차가 또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SK부터 LG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보이고 5위 NC가 47승 46패고 6위 KT가 47승 49패이기 때문에 이 NC와 KT의 승차가 한 경기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위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위인 SK는 그대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선발진이 일단 5명이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연경혁 감독이 이 체력 관리를 엄청나게 또 잘하고 있습니다. 불펜진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는 선수들은 바로바로 엔트리에 제외하며 후반기 막판에 좀 쓸려는 이렇게 보관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지금 홈런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 SK 특유의 칼날을 갖춰가면서 마운드도 뒷받침된다. SK가 올해 정규리그 우승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두 분은 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충 뭐 이번 시즌은 어떻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대로 잘 흘러갔나요? 전 두산이 3위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2위를 계속 지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두산을 1등으로 예상했어요. 사실 5월 30일까지만 해도 SK하고 한두 경기 차이에서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하지만 6월 이후 승률을 보니까요. 두산이 20승 19패예요. 5월 승률에서 플러스 하나밖에 못 했거든요. 이게 좀 큰데 아무래도 타자들 믿었던 타자들의 부진, 오재원, 오재일, 김재환 이런 선수들의 부진이 좀 큰 것 같고 저는 또 기아하고 롯데도 사실 5강권에 근접한 팀이라고 봤는데 이 두 팀의 몰락도 좀 눈여겨봐야 될 전반기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거의 다 틀렸네요. 두산이 1등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위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돼 있고 그렇죠. 한롯기 8, 9, 10등이 한롯기로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두산 김재환 선수를 한번 만나봤는데
넘어가야 될 타구가 잠실에서 지금 3개 이상이 잡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타구장까지 거의 합치게 되면은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김재환 선수가 작년 전반기에 28개를 때렸는데 네. 지금 올 시즌 전반기에 13개니까 반 지금, 이하로 줄었네요. 예, 50%도 못 때렸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홈런 총 개수가 37%나 지금 감소를 했는데 희한하게 SK는요. 홈런 개수를 보니까 지금 1위를 탈환했어요. 네. 홈런이 86개로 홈런 순위도 팀 순위하고 지금 일치하는데 두산 베어스가 지금 58개로 7위까지 떨어져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홈런 순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적에 굉장한 큰 변수가 돼 있는데요. 아까 김재환 선수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순히 홈런 3-4개가 잡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잡히게 되면 그 다음 타석 그 한 경기 그 다음 경기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구는 지금 거의 혁명적인 변화라서 롯데자이언츠 아까 뭐 롯데자이언츠까지도 뭐 공인구 얘기가 네.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김재환, 이대호, 손아섭 모두 지금 공인구의 그 악령에 지금 올가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구단에서 선수들이 자신을 워닝 트랙 폭격기라고 부르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홈런을 못하고 워닝 트랙만 폭격하고 있다고. 네, 그런 정말 얘기를 하고 전반기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승전 공인구로 계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후반기에는 그럼 어떤 팀을 좀 주목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두산이 반등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두산이 전반기 또 마지막 경기에서 KT와의 경기에 또 싹스 리패를 당하는 수모까지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코칭 스태프 개편이 일어났거든요. 강성천 코치를 1군 수석 코치에 임명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투수 코치도 아니고 타격 코치도 아니고 수석 코치를 교체했다는 점은 확실히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이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기를 먹어본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위기 프레셔를 받았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두산이 과연 다시 치고 나갈까?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T의 약진을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KT가 지금 47승 1무 49패 창단 이후 처음으로 지금 5할 승률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 2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KT가 97경기를 치렀으니까 후반기 경기에서 지금 5할 때 승률만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창단 첫 가을 야구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현장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강철 감독의 야구가 굉장히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강백호 선수가 빠지고 나서의 승률이 지금 무려 7할 때 승률을 달리고 있어서 강백호 선수는 좀 서운하겠지만 어쨌든 후반기에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KT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 야구랑은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일단 감독이 경질된 팀들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일단 반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기아하고 롯데인데 특히 롯데는 이 후반기 첫 경기부터 SK와 또 맞붙게 돼서 좀 험난한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대호 선수, 손아섭 선수 중심으로 돈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서 팀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 선수가 지금 거꾸로 그 방망이를 잡고 쳐도 3할을 넘긴다 했는데 다 2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선수의 반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일이 롯데 공필성 체제 첫 훈련 날인데 간다고 연락했어요. 저는 간다고 연락했더니 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 롯데 사장들하고 공필성 그 대행이 내일 훈련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또 희한하게 또 그렇게 지금 공지를 했거든요. 내일 첫날 훈련인데 공필성 감독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악바리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감독인데 공필성 체제에서 과연 롯데가 탈꼴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와 삼성 그리고 기아와 두산 또 LG, KT, NC, 키움, SK, 롯데 이렇게 경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후반기에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야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